요즘 일자리 없어 돈을 못 번다고요? 은퇴 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누군가는 지금도 집 근처에서 편하게 하루 15만에서 2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승용차로만 배달하여 한 달 수익이 비수기에는 500만 원, 성수기에는 600만 원 넘게 법니다. 이거 믿기 힘들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진짜 꿀팁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은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분들 주목하세요. 부업거리를 알아보시는 분, 월급이 적다고 한숨만 쉬는 분, 생활비가 빠듯한 분, 가족과 떨어져 지방도시에서 혼자서 퇴근 후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싶은 분, 경제적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분, 여성분들, 퇴직자 혹은 시니어분들, 스마트폰만 다룰 줄 아시는 분, 몸만 건강하면 됩니다. 이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전국 어디서나 사람들은 배달 음식은 꾸준히 시켜 먹습니다. 그럼 이 음식은 누가 배달합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오토바이로만 배달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음식 배달 일은 진입장벽이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집 근처에서 잠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벌어보세요. 몇 번 해보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음식 배달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수익을 생각하면 가성비 최고입니다. 익숙해지고 저처럼 상위 등급이 되면 시간당 단가가 15,000에서 20,000원 가능합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음식 배달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저는 쿠팡이츠로만 배달하기 때문에 쿠팡이츠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쿠팡이츠 배달 앱을 다운받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추천인이 있으면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이해하기 전에 먼저 10,000원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인 없으면 저에게 댓글로 연락 주세요. 추천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4시간 안전교육 후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앱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걸로 설정하여 시작해보세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며 멀티 배달로 변경합니다. 멀티 배달이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비앱은 티맵이나 카카오맵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쿠팡이츠는 2주 동안 배달 실적을 집계하여 5단계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 단가가 등급별 모두 다릅니다. 정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며 3.3% 사업소득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차량은 연비가 좋은 차일수록 수익이 증대합니다. 월 500만원 매출 기준, 처음 경유차로 배달할 때는 비용이 월 70 정도 나왔지만 중형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는 월 15만원으로 충분했습니다. 음식 배달은 운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걸어서 배달하기. 2. 일반 자전거로 배달하기. 3.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기. 4. 오토바이로 배달하기. 5. 자동차로 배달하기로 분류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배달 거리를 배정하여 준다. 지금부터 배달 운송수단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걸어서 배달. 걸어서 5 내지 10분 거리 배정된다. 보통 여성분들이 하는 것을 가끔 보았으며 픽업하러 갔는데 무겁고 양이 많은 것이 배정되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선택해서 운반하다 보면 매출에 한계가 있다. 2. 자전거 배달. 장점은 협소한 곳도 다닐 수 있어 목적지 접근성이 좋다. 큰 욕심 없고 동네에서 심심풀이로 하기에는 적당한 수단입니다. 단점은 차도와 같이 담임으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비가 오면 우위를 입고 행동함에 있어 불편함도 감수하여야 한다. 한겨울에는 강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름에는 아스팔트 열기와 폭염과도 싸워야 합니다. 가까운 곳만 배정되어 배달 콜이 뜸할 수도 있어 매출에 한계가 있다. 3.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배달 라이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송수단이다. 장점은 복잡한 길이든 좁은 골목이든 픽업 장소 및 배달 장소까지 근접할 수 있어 편리성이 있다. 배달 속도감이 있어 매출 증대의 최고의 수단이다. 단점은 속도감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있다. 가끔 자동차가 뒤에서 추돌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어 위험은 감수하여야 한다. 차도와 같이 담임으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비가 오면 우위를 입고 행동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겨울에는 강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름에는 아스팔트 열기와 폭염과도 싸워야 합니다. 중장년 나이에 장시간 하기에는 체력에 한계가 있다. 4. 자동차 배달. 안전장구 필요 없이 멋을 내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 한파에도 자동차의 편리성을 누리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배달 물건이 많아도 상관없이 콜 배정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달 콜이 할 때는 자동차가 배달 배정이 많을 수가 있다. 단점은 좁고 복잡한 골목은 주차가 곤란하여 처음에는 배달이 부담스럽다. 위치를 잘 모르는 초보 때는 먼 거리에 주차 후 픽업 및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초보 때는 마음이 급해서 빠른 걸음으로 많이 걷게 되고 뛰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운동은 저절로 하게 되고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주차 위치 선정에 익숙하기 전 3개월까지는 주차 부담에 대한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한다. 콜에서 배달 상호가 뜨면 위치와 주차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폭염도 극한 추위에도 쉽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남녀노소 일할 수 있는 일이다. 5. 안전사고에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초보 때 어두운 밤 급하게 배달 가다가 넘어져 이빨을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 무리하게 운전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쿠팡업체에 신고하면 산재 처리는 가능하다. 저는 승용차로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년차 승용차 라이더로 자동차로만 아주 돈을 편하게 벌고 있습니다. 성수기 월 600만원, 비수기 500만원 목표로 설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게 되면 승용차보다 월 100만원 이상은 매출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 강남 같은 곳은 단가가 타 지역보다 높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오토바이로 원정화, 월 1000만원 매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나이에 매일 장시간 하기에는 건강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욕심내지 않고 안전하게 편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배달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퇴직이 없는 일입니다. 현재 쿠팡이츠에서 등급은 골드 플러스 30% 리워드로 승용차로 배달하면서도 최상위 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세청 신고한 총 매출은 5,800만 원이었습니다. 저의 하루일 시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집에서 콜 오픈합니다.
콜이 많은 성수기는 저녁 8시, 콜이 없는 비수기는 저녁 10시까지 하여야만이 하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퇴직 걱정 없는 일반 샐러리맨이라는 마인드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나는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장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끝나면 월 350만 원으로 목표치를 낮추고 나의 취미 생활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집 근처에서 편하게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고 가성비 최고입니다. 승용차로 배달할 수 있는 종류는 쿠팡 택배부터 여러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승용차로 물류 창고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배달 물량을 챙겨 승용차 싣고 배송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짐이 무거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음식 배달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하고 집에서 콜오픈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택시 영업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상대하지 않은 비대면 일이라는 장점이 있죠. 본인 거주지에서 주로 5km 내에서 배정되지만 5km 이상까지도 배정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수록 단가를 많이 주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배달은 짧은 거리를 오가는 것보다 멀리 배정되는 것이 오히려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나의 체력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목표치 정해놓고 이를 컨트롤할 줄 아는 게 핵심이다. 들쑥날쑥하지 않은 일정한 루틴이 아주 중요하죠. 매일 일정한 루틴에 맞추어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정상적인 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진짜 비결입니다. 승용차로 초보 배달 라이더의 극복 방법. 승용차 배달은 3개월이 고비입니다. 3개월만 버티세요.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른 수단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폭염과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첫째, 초보 때는 하루 목표치를 낮게 정해놓고 일하세요. 주차 부담감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체력에 맞게 일하여야 되며 무리하게 일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땅을 파면 계속 돈이 나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져들어간다. 욕심 때문에 마음도 급해지고 내가 돈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럴수록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절제하고 내일을 위해 스톱하고 그만두고 퇴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목표치를 높이세요. 둘째,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사장님들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느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 중년 부부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안을 삼고 내 마음도 다시 한번 다스리고 배우게 됩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가게가 한가할 때는 배달 알바도 겸해서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는 움직이는 휴식 공간. 성수기는 하루 종일 콜이 많으며 저녁 8시쯤 목표치를 달성하지만 비수기 또는 콜이 없는 날은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가할 때는 낮에 차에서 책도 보고 나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 강의도 듣고 차에서 쉬는 시간이 많으므로 저녁 늦게까지 일하여도 피곤하지는 않다. 이게 바로 승용차로 배달하는 장점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2번은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라. 가족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건강히 따라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음식 배달 특성상 저녁 늦게까지 일이 많다 보니 라이더들은 집에 늦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야채 위주로 간단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자동차 라이더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걷다 보니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보 때는 위치를 잘 모르다 보니 12,000보를 걷는다. 차차 지리에 익숙하게 되면 10,000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서서히 익숙해진다는 근거죠. 다섯째, 햄버거,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대기하라. 햄버거,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 고객들이 라이더들의 주요 고객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업종 매장보다는 콜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있는 곳, M사 매장은 다른 곳은 뜸해도 이곳은 콜이 꾸준하다. 여섯 번째, 건물 지형을 빨리 익혀라. 라이더들은 거주지역 아파트 및 건물 구조를 빨리 익혀야 한다. 아파트 출입 시 입주민 출입구는 개방되지 않아 다시 방문객 출입구로 차차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내비는 그것까지 안내하지 않으니 내비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내비대로 갔는데 출입문이 없는 엉뚱한 위치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몇 번의 경험이 쌓이면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라서 무조건 건물 내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만 이용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리에 익숙하게 되고 빠른 동선을 찾다 보니 나름대로 효율성 있는 이면도로 주차 자리를 알게 되었고 배달 시간도 단축되었다. 평일에는 이면도로 CCTV는 08시부터 21시까지 단속 시간이고 주차 후 10분 초과 시에만 단속되며 주말은 단속 시간이 다르다. 주상복합 오피스텔은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지하 1층 상가주차장을 이용하고 조금만 걸으면 대부분 오피스텔과 연결되어 있다. 익숙해져 하루에 40군데에 방문한다면 한 곳에서 2분만 단축하여도 80분이다. 이 시간이면 최소 하루에 3만 원을 더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일곱 번째, 주말에 될 수 있는 대로 쉰다는 개념은 버려야 한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 배달 특성상 남들이 쉬고 연휴일 때가 라이더들에게는 황금의 시간이다. 휴일은 콜도 많고 단가도 좋음으로 쉬는 날은 평일에 쉬는 것이 좋다. 저는 쉬는 날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인들과 여행 가는 날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 쉬는 날이다. 여덟 번째, 배달 일에 대하여 편견을 버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비대면 전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주할 일이 없다. 라이더는 단순히 남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다. 프리랜서로 나의 일을 찾아서 할 뿐이다. 아홉 번째, 은퇴자 및 시니어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배달 일을 하신 분은 나이가 70대 중반의 중절모 쓰고 점잖으신 분, 어떤 분은 아파트 경비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잠깐 일을 하신다는 분, 노부부가 다정스럽게 같이 커플하면서 배달하는 어르신 모습,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보인다. 60대 은퇴 후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 자전거든 자동차든 재미삼아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